온돌에 대한 그 얘기는 사실은 온돌은 이렇게까지 발달을 세계적화를 못 시킨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온돌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잘 알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정말로 온돌이 좋은 건지를 몰라가지고 그 가치에 대해서 공기나 물처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번 그 강의를 통해서 그 온돌이 얼마만큼 그 가치가 있고 세계적으로 글로벌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 국내 활동으로 그 시흥시하고 인연이 된 거는 아닙니다. 사실 해외에 그 독일의 온돌을 답사를 독일하고 로마 온돌 온돌을 하면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터키에도 있고 알라스카에도 있고 노르웨이 뭐 러시아 이르쿠츠크 뭐 이런 데까지 그 과거에 온돌은 있습니다. 그 독일의 온돌 답사를 갔다가 그 대학 후배를 만나는 바람에 후배가 선배님은 왜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다니시느냐고 연구비나 제대로 나오느냐고. 그래서 아니 나는 연구비 내가 벌어서 내가 연구하러 매번 1년에 2차례씩 간다. 그러면서 우리 시흥시를 소개하게, 그 친구는 독일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친구인데 시흥시에서 아카데미가 있는데 이런 거하고 관심이 있습니다. 좋다, 해보자. 해가지고 사실 그 인연으로 매듭이 맺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맺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경이 아주 깊게 돼가지고 이루어졌다. 제가 아까 인사말에도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이 그 2조 조선시대 500년이란 기간, 그거를 일제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 당쟁만 하다 500년을 지났다 그랬는데 사실은 당쟁만 하면 100년도 못 가요. 500년이 가려면 그만큼 그 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온돌은 그 힘이 있습니다. 온돌이 우리가 온돌이란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서양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온돌이란 말하고 마당이란 말이 처음으로 이제 옥스포드 사전에 등재가 되게 됩니다. 마당은 MADANG 해서 마당은 우리 전통 공간이면서 내부도 아니고 외부도 아니고 공공의 공간이죠. 이 온돌은 마찬가지로 침실, 거실, 주방 이런 것을 나누지 않고 그냥 온돌, 구들. 구들은 순우리말이고 온돌은 순우리말을 하던 때에 글자로 써야 되니까 그때는 한자어밖에 없으니까 한자로 쓰면서 이제 온돌이라고 쓰게 된 것이 온돌이기 때문에 온돌도 순우리말입니다. 혹자는 온돌은 한자니까 그 중국말에서 유래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중국 교수잖아요. 온돌 써놓고 중국 사람한테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느냐? 그럼 몰라요. 원투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모른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당시에 고구려 때부터 이미 쓰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 한국에 있다가 1994년도에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교 설계와 강의를 위해서 떠났습니다. 중국 수교가 92년도니까 바로 다음에 이제 연변과학기술대학을 갔었죠. 이제 문화라는 것이 우리의 문화지만 우리가 공자, 유교 사상이 중국보다 우리가 잘 지키고 보존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온돌을 우리는 사실은 전통 온돌보다는 지금 개량되고 새 아파트로 다 옮겨버렸는데 그 중국의 동북 지역의 조선족들이 사는 온돌을 보면
함경도에 온 사람은 함경도식 온도를, 평안도에서 온 사람은 평안도식 온도를, 전라도에서 온 사람은 전라도식 온도를, 또 경상도에서 온 사람은 경상도식 온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도 가지고 있어요. 동네도 있어요. 무주촌이라는 동네는 무주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그 전주에 그 방송국에 와서 전주에서는 없는 사투리가 거기는 지금도 살아 있는 거예요. 딱. 왜냐하면 고국을 다시 가려고 딱 모여서 살다 보니까 딱 보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온돌이 거기에 그렇게 종류별로 잘 남아 있는 거를 보고 저도 깜짝 놀라고 그것을 연구하고 배우게 됐고, 그 연구를 제가 시작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1930년대에 이미, 그때는 일제강점기 때 그 만주의과대학이라는 일본에서 세운 대학이 있는데, 현규환 박사라고 당시 연희 전문 그 대학의 그 교수가 보건의학 교수예요. 의사죠. 그래서 이 주거 위생 상태를 연구하면서 온도를 상세하게 연구를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온도를 연구하는 책을 봐도 그 현규환 박사가 연구한 온돌 캉의 위생학적 연구라는 책이 가장 연구가 잘 돼 있습니다. 팔도의 온도를 다 조사해서 어떻게 돼서, 또 한족과 조선족과, 한족이라면 중국 사람이죠, 만주족과 이런 사람들은 앉아 있을 때, 서 있을 때 어떻게 쾌감을 느끼는가, 온도가 몇 도가 됐을 때 좋은가, 이런 걸 다 연구를 해가지고 책으로 나와 있다고요. 이미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지금은 그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야, 이런 연구를 당시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연구를 하자. 물론 연변에서는 어떤 분이 연구할 게 뭐 딱 고립돼 있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주말마다 답사나 가자 했는데, 그게 연구가 점점 깊어져서 10년 동안 한 그 주제를 가지고 답사를 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만약에 한국의 어떤 교수가 10년간 한 주제로 연구한다 그러면 연구비만 해도 그 몇십억을 가져야 될 연구인데, 그거를 학생들하고 자연스럽게 연구를 해서 그 책도 만들고 논문도 발표하고, 중국 속 한국 전통 민가라는 그 책을 제가 내게 되고 아주 좋은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 연구의 핵심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 온돌의 귀결이 됐다. 그래서 이 온돌에 대해서 첫 강의니까 온돌의 개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통을 얘기할 때, 전통, 그러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전통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오해예요. 전통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겁니다. 익숙한 것. 그리고 편한 겁니다. 그래야 전통이 이어가는 거죠. 물론 익숙하면서 편하고 조금 고상하게 품격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통은 불편해도 참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전통은 끊어집니다. 물론 끊어지는 어떤 전통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박제돼서 박물관에 남게 됩니다. 박물관에. 옛날에 이렇게 했었다. 우리가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을 존경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전통이 쭉 이어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 조상을 공경하는 전통이 이어오는 거지 제사의 전통이 이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라는 것은 조선시대 유교, 불교를 하고 유교가 강성할 때 어떤 뭐 홍동 백선이 무슨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지방을 쓰는 이런 절차들이 만들어진 거지, 그 전에는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시대에 그 살던 사람들이
조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이 바로 뭐 지방을 쓰고 상을 차려서 홍동백서를 하고 뭘 하는 게 그 당시는 최고였었다는 거죠. 그 전에는 없었고. 그렇지만 그게 지금에 와서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죠. 당시에는 그게 최고의 가치고 아이들한테 먹을 최고의 음식이었지만 지금은 그 음식이 아니고 당시에는 글자 이렇게 지방 쓰는 게 최고의 조상을 표현하는 수단인데 지금은 사진도 있고 비디오 테이프도 있고 녹음기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 활용도는 다시 달라지겠죠. 음식도 지금 뭐 피자도 있고 케이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음식이 있으니까 옛날 음식을 차려야 되는. 그럼 그 옛날이 언제 옛날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삼국시대에는 그 조선시대 제사상이 있었나요? 없었죠, 당연히. 그래서 전통은 정신을 이어가는 거고 형식은 재창조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국사가 전통 건물이고 다보탑 또 팔상전 뭐 이런 건물들을 우리 전통 유산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 전통을 이어갔다. 그런 건물들이 그 전에 있던 건물을 복제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복제하는 거하고 전통을 이어가는 거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이어간다는 것은 그 정신을 이어서 현 시대에 맞게 새롭게 창조해내는 것이 바로 전통을 이어가는 겁니다. 법주사 팔상전을 내부로 해서 큰 그런 건물을 만든 거는 그 전에도 없었어요. 근데 그 형식을 일부 빌리면서 새롭게 창조해낸 거죠. 다보탑, 석가탑도 마찬가지. 그 전에는 목탑에서 목탑, 나무로. 근데 나무가 자꾸 썩고 비 맞고 안 되니까 안 되겠다. 돌로 하자. 그래서 돌로 이렇게 기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럼 전통이 그때 생겼냐? 그거는 아니죠. 탑이라는 어떤 그 불교의 깊은 그 전통이 있었는데 그 형식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된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의 전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그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중요한 건 내용이고 정신인데 그걸 잊어버리면 결국 전통이 끊어지게 됩니다. 불편한 전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미래에 남겨줄 문화유산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옛날에 만들어낸 거 복제만 하고 있어가지고는 후손한테 우리 2015년 시흥시에서 만든 게 뭐냐? 전통이 뭐냐? 그럼 옛날에 만든 거 복제해냈다. 우리 역사는 그렇게 이어가지 않았다고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서 이어갔습니다. 제가 사는 진천에는 보탑사라는 그 절이 있습니다. 그 절은 문화재가 아니에요. 왜냐? 오래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가치는 대단하다고 봐요. 사람들은 근데 인정을 안 해요. 왜냐? 전에 없던 걸 만들어 버렸거든요. 보탑사는 탑이 절이에요. 탑이 속이 5층이고 겉은 3층인데 탑이 절로 된 형식이라고요. 그래서 전에 전혀 없던 건데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 현대적 기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한옥을 만들면 흔히 못을 쓰지 않고 짓는다. 철을 안 쓴다. 그래서 이게 아주 전통이다 얘기를 해요. 사실은 연구를 해보면 철을 안 쓴 거는 철이 비싸서 안 썼어요. 비싸서. 당시엔 못 하나도 다 때려서 만들어야 되니까 나무로 해도 안 되는 것은 철을 썼다고요. 그래서 뭐 돌조끼도 철로 하고 문고리도 철로 하고 나무로 안 되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의 한옥은 주방도 싱크대가 잘 돼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잘 돼야 되는 거지. 옛날처럼 바깥에서 일 보고 뭐 주방은 저기 부엌 거기 있고 그러면 그 전통주택이라고 그걸 지어대니까 그렇게는 짓기도 힘들고 살기도 힘들고
그건 무슨 이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옛날에 이게 살았다라는 복제품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지금 그걸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는 전통하는 사람이 만들면 그 누가 살겠어요? 자기 마누라도 안 살 거예요, 아마. 그건 당연히 바뀌어야죠. 물론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바꾸지 말을 것인가는 고민을 해야 돼요. 전통하는 사람이 그걸 제일 잘 알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전통하는 사람이 재창조를 해야 그 정신을 이어서 재창조를 하니까. 근데 이 전통하는 사람이 지금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전통에 진짜 고수가 안 돼가지고 복제만 하니까, 하던 대로만 하니까. 물론 하던 대로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더 좋은 걸 만들어야죠. 더 좋은 거, 더 편한 거. 전통하는 사람은 옛날에 하던 것만 진짜다고 우기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온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전통하는 사람들은. 저는 한옥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짓는 건 한옥이 아니라 그래요. 목조로 안 됐고 뭐가 안 됐으니까. 그럼 뭐 조선시대 한옥을 지어가지고 지금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호텔에 들어가서 뭐 여관에 가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온돌방을 드릴까요? 침대방을 드릴까요? 그 온돌방이 뭐 구들장 불 때는 거 준다는 말입니까? 이미 우리 그 서민들, 우리 시민의 눈에는 온돌방 하면 신을 벗고 침대가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그 방이에요. 방바닥이 따뜻한 방이라고요. 그게 온돌이지. 그것을 뭐 나무로 불을 떼야 온돌이고 전기로 하면 온돌이 아니라고요. 우리 역사를 보면 그 조선 회령의 온천 지역에서는 온천물을 이렇게 흘려가지고 온돌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방바닥을 뜨겁게 하고 신을 벗고 사는 것이 바로 온돌의 기본인 거죠. 원시 시대에 불을 발견했을 때의 온돌하고 그것이 발전했을 때의 온돌은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온돌은 우리나라는 약 10,000년 전 신석기 시대에 발견이 됩니다. 서포항 집터인데 뭐 5,000년에서 한 10,000년 사이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 바닥에 돌을 이렇게 쭉 깔고 두만강 하구 지역인데 돌 위에 단단한 진흙을 얹어가지고 그 위에 불을 떼서 불이 꺼진 다음에 이렇게 쓸어내고 거기서 이제 크게 잔 흔적이 있어요. 그 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로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그림에 그 발굴을 그림에 보면 이제 북한에 있는 거니까 북쪽의 사람들은 그것을 온돌의 시원이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방바닥을 넓게 펴서 따뜻하게 살았으니까. 근데 우리 남쪽에서는 그것은 고래가 없다. 그러니까 온돌이 아니다. 그래서 고래가 있는 온돌이 등장하는 것은 부곡조 시기니까 BC 100년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2000년 남짓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알래스카에 있는 온돌은 3000년이나 돼버렸어요. 그것도 구들이 조금 비슷하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들이 그거보다 이제 나중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래스카 구들도 우리 구들의 발전된 형태로 보면 우리 구들이 10,000년 된 게 가장 오래된 구들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불을 떼서 위에서 떼서 이렇게 쓸고 하는 그런 구들에서 뭐 처음엔 나무도 떼고 그 다음에 석탄을 뗐었죠. 제가 어렸을 때는 연탄을 뗐었어요. 그래서 연탄을 꼬챙이에 꽂아서 두루룩 집어넣다가 주르륵 빼는 구두를 썼었죠. 근데 이제 맨날 연탄가스로 죽어나가고 새벽마다 김치국물 먹어야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흘리는 방법을 해외에서 역수입해서 가져오게 된 거죠. 이 물을 흘리는 방법은 그 라지에타를 방바닥에 까는 방법을 개발한 사람은 그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입니다.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아주 유명한 건축가인데 일본의 제국 호텔을 설계하러 왔다가 미국의 따뜻한 지역에 있다가 이제 추운 데로 오니까 너무 추워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당시 자선당을 해체해서 그 일본에 지은 그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들어가서 여기는 온돌이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라. 여기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따뜻한 거야. 그리고 이게 뭐냐? 이 건축 전문가니까 이게 혹시 라지에타가 있는가 보니 이거 없어. 이게 뭐 공기 나오는 게 있나 거 없어. 다 깨끗하지. 온돌방에 뭐가 있어요? 깨끗하게 다 고미 반자로 돼 있고 깨끗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난방이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한국의 온돌인데 바닥에 불을 떼 가지고 연기는 따로 빼내고 열기를 가져와 가지고 하는 온돌이다. 그래서 바닥을 뜨겁게 해서 자연스럽게 열을 올리는 온돌이다. 하니까 그 라이트의 자서전에 보면 그래비티 난방이라고 그래비티 힐링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위에서 떨어지는 중력처럼 불이 열기가 바닥에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니까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그래서 발은 따뜻하게 하고 머리는 차게 하는 아주 과학적인 이 난방법이다. 이거가 정말 획기적이다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그 난방을 다 설비를 한 거예요. 근데 미국의 박물관이나 그 설명을 보면 그게 일본에서 가져갔고 일본의 문화라고 써 있어요. 물론 당시는 우리가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니까 뭐 한국도 일본의 영토에 들어가는 그 아픈 시기였지만 지금 그걸 빨리 바꿔야 되는데 제가 열심히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는 왔지만 아쉬운 대목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석탄, 지금은 가스를 떼죠. 가스를 많이 떼고 앞으로는 이제 또 다른 게 될 수도 있어요. 바닥을 뜨겁게 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 연료를 또는 형태를 여러 가지를 바꾸는 것은 계속 있어 왔다. 그래서 전통은 그 정신이나 그 핵심이 변하지 않는 거지 그러한 형태라든지 그런 모습들은 충분히 변해갈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온돌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이제 그 중국은 상해 이남, 그 다음에 따뜻한 지역에서 겨울에 지금 온도를 많이 수요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경동 보일러, 뭐 귀뚜라미 보일러 이런 그 제품들이 이 중국에 들어가면 그 독일이나 스웨덴 그 난로보다 훨씬 더 우리가 좋은데도 더 싼 가격인데도 안 팔려요. 국가 브랜드가 떨어지니까. 그럼 왜 우리가 더 좋으냐? 독일 기술이 더 좋지 않습니까? 교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서양의 난방법이나 보통 추운데 난방법은 어떤 난방이냐 하면 그 집중 난방입니다. 중앙 난방.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전체적으로 큰 보일러실에서 떼가지고 하는 지역 난방이나 아니면 어떤 건물의 중앙에 보일러실을 둬서 하는 시스템이라고요. 그래서 연료를 크게 떼고 강하게 보내가지고 하는 시스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공동으로 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더운 사람이나 추운 사람이나 어떤 사람은 더워서 문을 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와도 춥고 이게 개별 그게 안 돼 있는데 우리는 다 개별이잖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열 많은 사람은 좀 추워도 되고 추운 사람은 더 떼야 되니까 다 우리는 개별이라고요. 아궁이도 다 개별로 했듯이. 그래서 이 개별 난방하고 바닥 난방은 또 접촉 난방입니다. 이렇게 공기가 뜨거워지는 난방이 아니라 바닥이 공기가 뜨거워도 바닥이 차면 우리는 추워지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보일러는 바닥 난방에 적합한 보일러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공급식이고 좋은데도 독일이나 유럽의 제품들하고 처지는 이유는 국가 브랜드가 떨어져서 온돌이 바로
우리가 전 국민이 쓰고 있고 역사 이래 계속 사용하고 있고 이런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온도를 우리보다 못 만들지만 독일에서 만들면 비싸고 우리는 더 만들지만 우리가 만들면 더 싸다고요. 안 팔려. 근데 이런 핵심 그 온도를 우리가 왜 개발했는지를 설명을 안 해주면 그걸 알 수가 없죠. 온도를 아까 그 원시 시대는 다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쓰고 딴 나라는 안 쓰겠어요? 저도 그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연구를 하면서. 온도를 사용을 하면 신을 벗고 작은 방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집도 작고 천정도 낮아요. 전에는 집 작고 천정이 낮고 그러면 우리가 교육받을 때는 신을 신고 높게 짓고 넓게 지어서 개척을 하고 이렇게 그 적자 생존, 강자가 살아남는다 이런 걸 많이 가르쳐서 그건 구차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초가집도 없애고 그래서. 근데 지금 서양 사람들이 이것을 연구를 하면서 이게 지속 가능한 건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이게 패시브 주택이라고 그럽니다. 패시브 주택이 직역을 하면 수동형 주택이에요. 뭐냐면 추우면 좀 춥게 살고 더우면 좀 덥게 살고 이게 패시브 주택이에요. 에너지를 소모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주택은 겨울에 엄청 추워요. 그렇지만 추우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바닥만 뜨겁게 하고 고기만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를 뜨겁게 하고 사는 게 좋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우리 옛말에는 이건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여자하고 집은 작을수록 좋다. 그런 말이 어른들이 했었어요. 혹시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왜 그랬겠어요? 크면 밥만 많이 축내. 에너지만 많이 들어가. 그리고 일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야.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이 크면 집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집을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집 작은 건 흉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정신 가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 가치를 설명해 줬을 때 우리나라의 브랜드가 올라갑니다. 지금 10대 강국 중에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지 않고 지배만 당하면서 버티면서 10대 강국으로 간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는 남을 침략하지 않았잖아요. 침략을 안 한 거라고요. 왜냐하면 침략을 하면 또 싸우게 되니까.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돈을 많이 뺏어가면 약한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언젠가는 또 들고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부자의 거를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니까 가난한 사람 계속 죽게 하면 부자도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치받고 올라온다고요. 그거를 뭐 경제학자들은 사회 안전망이 깨진다 그래요. 그래서 부자도 나눠주면서 같이 살아야 된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도 도와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 논리가 일찍부터 같이 가야 된다는 논리가 있었어요. 이 집에서도. 그래서 에너지를 적게 쓰고 지속 가능한 그런 성장을 한 것이 서양 애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일찍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가치를 우리가 지금 얘기해 줘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함께 가도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서양 사람이 아프리카 애들 10명한테 야 1등 하면 이 상 줄게 달려갔다 와. 그러니까 얘네 우르륵 달렸는데
손 붙잡고 들어와. 그리고 다 상을 줘야 돼. 서양의 논리는 한 사람을 해가지고 이 쫓아가게 했다고요. 그래서 강한 놈이 살아남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강한 놈이 살아남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은 뒤통수 맞거나 병들어 죽거나 더 강한 놈한테 죽거나 적이 없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상생하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오래 지속되게 지구 환경을 보존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일찍부터 우리의 주택에서 그걸 구현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구차하다고 버린 거예요. 지붕도 낮으니까 구차하다. 또 앉아 있으니까 개척정신이 부족하다. 들어오면 앉아라 얘기를 하죠. 그럼 앉고 앉아서 얘기하다 싸우면 벌떡 일어나면 앉아라. 그러면 앉으면 또 안 싸우잖아요. 앉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 모세가 신을 처음 봤을 때 첫 소리가 신이 너 신 벗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지만 그 신학자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신을 벗는다는 건 자기를 내려놓는 거다. 무장해제다. 남성분들 군대 가시지만 비상 걸리면 신부터 신어야 되고 벗으면 안 된다고. 신을 벗는다는 건 무장해제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 해하지 않겠다. 이 몽고족 텐트에 가면 우리 이제 학생들도 있어요. 가면 술을 막 준다고요. 안 먹으면 화를 내요. 친구가 안 돼. 왜냐하면 술을 먹고 퍼져야 돼. 왜냐하면 퍼지면 내가 너를 그만큼 믿는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어떻게 해도 나는 뭐 이제 인사불성이니까. 그러니까 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믿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거 문화에는 살아있다. 그래서 집은 작아도 여러 식구가 한꺼번에 사는 거죠. 사실은 지금 집이 커지는 바람에 집이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집에 들어가면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문 닫으면 가족 관계가 없어요. 과거에는 들어가도 어차피 추우면 아랫목에 같이 모일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상생하는 공간이 유지될 수밖에 없었고 아랫목은 노인이나 노약자가 가게 되고 아랫목으로 이렇게 모시잖아요. 윗목은 윗목대로. 그게 무슨 계급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정도 낮고 바닥은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운목에서 물이 얼 정도로 추워도 이 뜨뜻한 아랫목이 있기 때문에 생존을 하고 그럼 겨울에 그럼 일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게 뭐가 좋으냐? 겨울에도 뜨뜻하게 해가지고 살아야지. 물론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지속 가능한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서양 사람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 곰이 겨울에 먹을 거가 없으니까 먼저 먹어가지고 겨울에 잠자잖아요. 겨울잠. 잠잔다 그래서 죽은 건 아니에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겨울에는 먹을 게 부족하니까. 만약에 겨울에 곰이 생존하려면 다른 동물을 죽이거나 뺏으러 계속 다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잠자면서 버티는 게 나은 건지 이게 겨울에도 움직이면서 뺏어 먹고 살아나가야 되는 건지는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가는 방향을 지금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는 상생이고 자연 친화로 가서 추우면 약간 춥게, 더우면 약간 덥게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우리는 조그만 방으로 딱 모이게 돼 있어요. 마루는 추워서 살 수가 없으니까. 물론 지금 우리 생활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정신은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요. 에너지를 보존하고 지구 환경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여러 식구가 살 수 있는. 저도 7남매지만 형제가 5이에요. 방이 작았어요. 보통 8자 방이거든요. 옛날 8자면 2.4에 2.4m예요.
지금 아파트에서 가장 작은 방도 그거보다 커요. 근데 거기서 5명의 형제가 잔다 그러면 10개만 해도 이게 모자라요. 그래서 항상 이거 뭐로 자야 되니까 항상 절이죠. 그 움직이면 형이 막 발로 차. 이게 잘 때 왜 움직이느냐. 형이 움직이면 둘째 형 움직이고 착착착착 이제 움직이게. 물론 그게 구차한 삶이에요. 그렇지만 그 정신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온도를 배우면서 이러한 전통, 그 자연을 경외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건강하게 하고, 그래도 건강할 수 있는 이유는 조금 먹으면 겨울에는 에너지가 없어서 죽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어야 돼요. 그렇지만 적게 움직이면서 청결하면 또 살아나요. 그 깨끗함이 또 생명이라고요. 건강하려면 깨끗해야 돼요. 지저분한 사람은 병에 잘 걸린다고요. 그러려면 많이 먹고 힘을 길러야 돼. 많이 먹고 힘 길러서 지저분하게 사느냐, 적게 먹고 힘 없어도 깨끗하게 사느냐예요. 지금 국무총리가 될래도 힘 좋고 똑똑한 놈보다는 깨끗한 사람이 되잖아요. 깨끗한 게 더 중요하고 그게 훨씬 배려를 합니다. 우리가 이 온돌의 전통을 이렇게 배울 때 이 깨끗함이 생명이다.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하는 것들이 생명이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녹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 한옥은 다 자연 재료예요. 자연 재료. 흙이나 또는 나무나. 나무는 심으면 또 나고 심으면 또 나고 이렇게 순환하는 재료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나무가 많아요. 지금 산에 가면 나무가 부서진 나무들이 허다한데 그 쓸 수가 없으니까 다 썩어서 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하고 나무와 흙은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은 집을 돌로 지었어요. 우리는 흙과 나무로 지었다고요. 돌은 썩지도 않고 튼튼해요. 흙과 나무는 뭐 썩지, 또 벌레 먹지, 별로 좋지 않은 재료 같아요. 불에 타지. 그런데도 왜 이걸 고수했겠어요? 그냥 서민들만 그랬나요? 이 경복궁의 자경전, 교태전, 뭐 강령전, 여기도 다 사람이 사는 집은 나무와 흙으로 했어요. 왜냐? 나무와 흙이 사람한테 좋으니까. 그리고 친환경적이니까. 그리고 재생 가능하니까. 이건 폐기물이 아니에요. 다시 자연으로 들어가고 다시 오고. 일본의 학자가 쓴 책에 보면 콘크리트 집에서 사는 사람보다 나무 집에서 사는 사람이 9년을 더 오래 산다는 통계를 낸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엔 흙이 거기 가미되면 훨씬 더 건강한 주택이 됩니다. 제가 건축과를 다닐 때 건축의 3요소 하면 구조, 기능, 미, 그러니까 튼튼하고 쓸모있고 아름다워야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사실 집이 보면 다 비슷해요. 초가집 다 비슷하잖아요. 그게 뭐 평면도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그런 구조, 기능, 미를 넘어서서 이 집이 건강하게 우리를 품어줘야 된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집은 쉴 곳이고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피곤한 몸을 회복하는 곳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피곤한 몸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이 자연 재료예요. 인공 재료를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 때문에 해를 당하게 돼요. 특히 집은 더합니다. 집은 왜냐하면 회복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집이란 것은 우리가 집은 만든다고 안 그러고 건설한다고도 안 하고 집은 짓는다고 그럽니다. 시를 짓는다 그래요. 이게 영어로 번역이 잘 안 되는 단어가 짓는다는 단어입니다. 밥도 짓는다 그래요. 옷도 짓는다 그래요. 짓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정신과 정성이 들어가 있을 때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생일대의 큰 문제예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 할 때 옛사람들은 집을 지으면 죽을 운이 있다 그래요. 죽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 너무나도 큰 에너지를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고민하고 해서 집을 짓기 시작했다고요. 하다못해 구두를 하나 놔도 1년 내내 돌을 여기저기서 모아다 놓고 가을이 되면 이번에 김서방네 구두를 놓읍시다. 다 모여가지고 구두를 같이 놨다고요. 왜 혼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렇게 큰 에너지를 투자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단순히 돈을 투자해서 그냥 확 짓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집을 짓다가 진짜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업들도 4, 5억을 지면 망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워낙 크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집은 자기가 사는 집이지만 자기가 사는 물건 중에서 가장 일생일대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은 이것도 집인데 사실은 우리 조상들은 집을 얘기할 때 가장 작은 집은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 몸이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중우주는 바로 이런 원래 그 집이고 대우주는 우주가 집이다. 그래서 우주가 집우, 집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 집인데 집은 안식과 쉼이 있는 곳입니다. 실제 쉬어서 안식이 되고 재생이 되려면 환경이 깨끗해야 되고 나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짓는 이 황토방 전통주택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행사가 있어서 시골에 무슨 집에 가가지고 저녁 내 파티하고 뭐 이렇게 술도 드시고 확 퍼져 있어도 이상하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진다고 해요. 회복이 빨라서 그래요. 그 왜 회복이 빠르느냐 하면 그만큼 그 깨끗한 환경을 줘서 회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깨끗한 환경이 뭐냐? 이 자연적인 흙나무예요. 그리고 깨끗한 산소죠. 우리가 잠을 자면서 회복을 하는데 이제 첫 강의에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서 회복하는데 잠을 잘 때는 회복을 하지만 나쁜 게 들어오면 잠을 잘 때 가장 데미지를 크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가끔 자살할 때 필요한 게 봉고차, 소주, 연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제 봉고차에서 불 피워서 죽잖아요. 그 세 가지가 왜 필요하냐면 연탄만 가지고 가면 안 죽어요. 깨 있으면 안 죽는다니까. 연탄가스 중독도 안 돼요. 적어도 튀어나가든지 버텨버려. 살아있으니까. 근데 소주를 먹고 잠자면 그냥 가는 거예요. 잠자면 간다고요. 시동을 켜고 차를 운전을 하루 종일 해도 견딜만 한데 시동을 켜고 차에서 자보세요. 그러면 질식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저항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랜 시간부터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면서 회복을 했는데 잘 때는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기관이 쉬는데 방어하는 기관도 쉬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니까 우린 사무실이나 탄광에서 막 이렇게 일을 하면 이 자기가 다 방어를 하니까 괜찮은데 잠자버리면 방어 기능이 약해진다고요. 그래서 집이 잠자는 곳인데 방어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다 이렇게 밀폐되고 나쁜 재료로 만들어진 이 카페트, 그다음에 천정에 이 텍스, 벽지 이런 것들이 다 화학 재료거든요. 그래서 다 나오는 걸 다 마시게 되니까 그게 누적되고 축적이 돼서
이제 생활 습관 병들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연 재료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휴식을 할 때 회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가 황토방을 들어가 보면 이 황토방에서는 제가 지금 황토방엔 전화기도 안 걸려요. 왜냐하면 땅 속에 가면 전화 안 되잖아요. 그랑 비슷하게 황토방 자체가 이 전자파를 다 차단합니다. 그리고 황토로 만들어진 방에서는 황토벽이 두꺼울수록 환기가 잘 돼요. 환기가. 얇은 것보다 두꺼운 벽이 더 담배 연기가 잘 빠진다고요. 실험을 해보면. 그것은 이 황토는 살아있고 숨을 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숨을 쉰다 그러면 조금 이게 그 막연해 보이지만 황토는 수많은 공극이 있어서 그 공극에서 빨아들인다고 삼투압작용으로. 그래서 두꺼울수록 빨리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통과하는 거랑 달라요. 근데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K값 해가지고 열 관류를 해서 통과하는 것만 생각해요. 통과하는 거랑 다르다고요. 불도 구들방의 불과 이 전기로 데우는 불하고 달라요. 온도는 재면 차이가 있으면 온도가 같다고 같은가요? 불이 돌을 맞고 흙을 맞아서 나오는 불하고 그냥 나오는 불하고 다르다고요. 우리는 그걸 숙성된 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숙성된 불 얘기하면 이 학자들은 아니 불이면 온도만 있으면 되지 뭔 숙성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불이 똑같지 않아요. 불맛이 다르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불의 그 민족이라는 얘기를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만들거나 또 불로 무슨 철로 해서 이 하거나 하는 게 불의 그 성능을 아주 잘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50%씩 감소한다 그러잖아요. 체온을 올려줘야 되는데 체온을 올리는 방법은 온천, 사우나, 온돌 요 세 가지예요. 근데 온돌은 없는 곳에서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온천은 하늘에서 온천물을 안 주면 안 되죠. 사우나는 설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온돌이 가장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면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고, 이 우리의 전통 주택은 바로 시골에서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게 느끼는 그 맛을 주는 거예요. 근데 현대의 화두는 건강입니다. 건강. 건축도 그래서 지금은 건강 건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배우는 것도 이 건강이죠. 그 건강과 배려, 에너지를 적게 쓰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주택.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통 주택입니다. 이 주택의 핵심이 구들인데, 구들은 보시다시피 불을 여기서 떼면 밥을 합니다. 밥을 하면 밥은 잘 되겠죠. 그리고 나서 불이 결국 옆으로 새게 돼요. 그러면 그 남은 열로 방바닥을 통과해서 이 계자리란 놈이 있어서 이 여기는 고래계자리, 여기는 굴뚝계자리. 계자리가 둘이나 있어서 열을 보존하고 이게 최고의 집진 설비입니다. 집진. 그래서 보통 굴뚝을 높이 만드는데 우리 전통 굴뚝은 높지 않아요. 높을 이유가 없어요. 높으면 연기가 잘 나가는데 열기도 잘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이 잘 들어가면 좋다. 그리고 막 집어넣어. 근데 굴뚝을 만져보면 굴뚝이 뜨끈뜨끈해. 막 불이 나가고 있어. 그러면 이것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막 나간다는 것은 불완전 연소된 게 나가는 거예요. 연기가 그만큼 오염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연기는 한참 하면 이게 떨어지면 시꺼먼 끓음이 떨어지게 되죠. 끓음이 안 떨어져야 좋은 굴뚝이에요. 끓음이 계자리에 다 머물러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파트, 제가 이제 시골의 주택에서, 이제 시골 주택에서 베란다에 이 구두를 놓는
그 집이 맷집인데 이게 우리 현대 주택에서 그걸 구두를 하면 되겠느냐, 이게 법에 저촉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모든 보일러가 굴뚝이 다 있습니다. 굴뚝이 조그맣고 잘 안 보이는 데 있어서 그렇지, 이 구들이나 지금 보일러나 이 아궁이가 바로 보일러예요. 그 굴뚝은 어떤 기구든지 다 보일러가 있으면 굴뚝이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현행법에도 어긋나지 않아요. 단지 연기가 막 들어가서 민원을 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옛날에 우리 전통 집은 이 연기가 이제 하얀 연기가 뿜어가지고 쭉 깔아앉아서 이제 그 벌레를 다 퇴치하고 소독을 싹 해서, 그리고 집이 나무가 썩지 않게 쫙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거미줄도 자연히 안 쳐지는 거죠.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으면 벌레가 점령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도 불을 안 떼면 벌레들이 점령해요. 그래서 약으로 막아야 돼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자연스럽게 이 구두를 이용해서 불을 떼고, 분엄기가 있어서, 분엄기는 그 벤츄리 원리라고 이 좁은 공간을 통과하면서 속력을 올려서 불을 확 잡아당기는 원리입니다. 확 잡아당겨 가지고 일단 불을 당겨서 이 밑에 머물게 하고, 이게 달려나가서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개자리를 통해서 밑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굴뚝을 아래에서 뺍니다. 근데 이 원리를 이게 설명하면, 아니 불이란 놈이 위로 올라가는데 이걸 아래에서 빼가지고 나가겠느냐, 요게 이제 핵심이죠. 그 서양 사람들은 이걸 못한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이걸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을 잘 들어가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건 누구도 해요. 불을 잘 안 나가게 하는 게 아주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불 잘 들인다, 이거 좋은 구들이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열기가 안 나가는 구들이 좋은 구들입니다. 이제 그런 구들이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구들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난방법이 있지만 구들로 했을 때 실내의 바닥서부터 위에까지 온도가 가장 일정하고 바닥이 제일 높죠. 그래서 발은 따뜻하게 하고 머리는 차게 하라. 그럼 의사의 도움이 필요 없어질 것이다.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두한 종렬은 우리 한방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서양의 모든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발이 따뜻하면 아무래도 편하잖아요. 머리는 뜨거우면 열받아서 안 됩니다. 머리는 그래서 차가워야 되고. 근데 서양의 난방은 어떻게, 난방 막 하면 머리부터 뜨거워지잖아요.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사우나도 이 전기로 막 하는 데는 위에가 뜨거워서 갑자기 사우나에 가자마자 머리에서 열이 팍 나가서 이마에서 땀부터 난다고. 그래서 좋은 사우나냐 나쁜 사우나냐 구별하는 방법은 이마에서 땀이 먼저 나느냐 몸에서 먼저 나느냐를 구별해 보면 됩니다. 이마에서 먼저 나면 이게 진이 빠지는 거예요. 열을 받아서. 이거는 뭐 그래서 그거를 사우나를 한참 하고 나면, 사우나 하고 나면 힘이 쭉 빠져가지고 진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기가 다 빠져버렸으니까. 근데 들어갔는데 여기는 선선한 것 같아. 이마에는 땀이 안 나. 근데 몸을 보니까 척척하게 땀이 났어. 이게 진짜 사우나입니다. 우리 전통 구들은 그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로 된 사우나, 우리 전통 구들은 몸에서 땀을 충분히 빼도 나가면 개운하고 기가 안 빠져요. 힘이 안 빠진다고요. 더 활력이 생겨요. 그러한 원리, 그래비티 힐링 시스템이라고 라이트가 얘기한 그러한 두한 종렬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온돌 난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서양에서는 이러한 그 불을 밑으로 보내가지고 연기와 불을 나누는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불을 떼고 그럼 연기가 나잖아요. 연기 나면 천정에 구멍을 뚫어서 연기가 그냥 나가게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연기만 나가나요?
열기도 다 나가는 거지. 이게 추우니까 어떻게 해? 밤에 잘 때 기록에 보면 돼지를 제일 많이 썼습니다. 돼지. 그 다음에 개, 고양이. 동물들은 난방시설 없이 살잖아요. 혹시 소 키우시는 분이 있나? 외양간에 가면 외양간에 단열 처리된 창문이 하나도 없어도 외양간에 들어가는 순간에 후끈후끈합니다. 동물들은 사람보다 온도가 2도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안고 있으면 아주 뜨뜻한 난로가 되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개고기도 안 먹고 동물들을 가족처럼 여기는 그 문화를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뭐 개가 밥상에 올라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개는 바깥에서 바닥에서 사는 거니까. 그래서 개하고 사람은 딱 격을 두고 신발을 신고 벗고가 있어야 격이 되니까, 개가 신발 신고 벗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격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바깥은 그 오염된 곳, 방 안은 깨끗한 곳.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옛날에도 개를 뭐 숭배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서양 사람들은 개를 안고 자니까 그런 이제 사상이 식구가 돼 버렸으니까. 서양의 그 기록을 보면 베르사유 궁전도 화장실도 없고 또 이 난방 시설이 없어서 그 이제 얼음물을 당시에는 고급 음식으로 이제 후식으로 썼는데, 이 방이 하도 추워서 아침이 되면 얼음물이 얼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이제 아이스크림으로 발전을 하게 됐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아주 춥게 살았지만 우리는 아랫목에서 따뜻하게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온도를 할 때 과연 그 전통 온도를 어떻게 현대 온도로 가져올 것인가 라는 문제를 보면, 전통 온도를 그대로 가져올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화재급 건물이라든지 특별히 찜질방을 할 때는 뭐 이런 전통 온도를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우리가 현대적 그 의미를 가미해서 현대적 재료로, 현대적 가공법으로, 이제 전통하는 사람들이 이게 우리나라 나무를 써야 된다, 우리나라 돌을 써야 된다, 뭐 연장도 옛날 걸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럼 사람도 옛날 거 가져와서 써야지. 지금 사람인데 옛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연장도 지금은 전기톱도 있고 다 있는데 옛날 방식으로 이게 뭐 해가지고 되겠어요. 요새는 구들도 그래서 딱 썰어가지고 착 가져다가 착착착착 놓습니다. 벽돌로 밑에 딱 하고, 아니면 옛날 돌멩이 호박돌로 해가지고 했다가 무너지기 십상이죠. 옛날에는 그래서 뛰지 말라 그랬어요. 방에 뛰면 구들장이 무너지니까. 왜냐? 벽돌로 이렇게 딱 규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면 이제 뭐 수리를 하면 되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한 현대적 요소를 가미를 하는 거고, 가미를 하는 게 전통을 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나 장비가 있었으면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기술이나 장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라고요. 근데 없을 때 그 시절을 자꾸 우리가 쫓아갈 이유는 없어요. 문화재를 만들지 않는 한은. 그래서 완전히 이제 현대적 요소로 하는 경우도 아까 이제 온수 온돌 시스템이나 또는 뭐 전기 온돌 시스템,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온도를 현대화하거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한 가지 맥락입니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전통 온돌, 한옥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것을 이어오면서 현대적인 장점을 가미해서 우리 실생활에 맞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이어가게 되죠. 그게 바로 전통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온돌 이론에 대한 강의입니다. 온돌 이론은 페이지 다음에 그 전 페이지에 그림이 몇 장 있는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강의 보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온돌 이론 용어 정의. 예, 29페이지죠. 29페이지를 보면 용어 정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로만 설명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됐을 수 있어서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온돌이란 말은 세계 각국에서 다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단어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온돌, 그래서 ONDOL 해서 이게 가장 글로벌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나오는 단어 온돌. 혹자는 온돌은 이 일본말 아닌가, 온도루 하니까. 근데 그렇게 오해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구두리라는 말만 쓰고 온돌은 글자만 있고 쓰질 않았어요. 왜냐면 구두리란 말이 있는데 온돌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온돌은 구두를 글자로 썼을 때 한글이 없으니까 온돌이라고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고요. 물론 그 온돌이라는 저 글자가 생기기 전에는 이런 돌 요런 자도 쓰기도 하고 또 요 옆에 불화변이 붙는 돌자도 쓰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단어를 썼었어요. 우리가 이제 옛날 말 중에서 우리 순우리말이 한자로 쓰여졌을 때 그 한자가 순우리말하고 한자하고 딱 대비되게 전체가 일률적으로 되면 그게 좀 의심스러운 단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구두로는 다 쓰고 있는데 옛날에는 인터넷도 없고 활동이 활발하지 않던 때라서 지역마다 그걸 한자로 쓰면 조금씩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구들이란 말이 온돌 요 하나로 전체가 일률적이다. 그럼 그건 나중에 딴 사람이 이렇게 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단 고기가 학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쓰여진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한자 단어들이 순우리말이 한자화된 단어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말로 된 걸 한자로 썼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 일치한다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 온돌이란 말도 이 돌, 저 온돌, 또 불화변 온돌, 이 돌자가 여러 개가 등장을 합니다. 구덩이 갱자가 붙은 돌 해서 그 시대별로 지역별로 책을 보면 돌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신빙성이 있지. 지금 이 온돌이라는 요 글자로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게 더 의심스럽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걸 정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정해지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온돌이라는 말은 이제 이 글자로 된 이 온돌을 일본 사람들은 구두를 하니까 구두는 글자가 없잖아요. 일본 말은 이 한자를 가져갔으니까 온도를 보고 이제 발음을 온도루 이렇게밖에 못하니까 온도루로 해가지고 쓰는 거고 뭐 지금은 육가단보 이런 말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온돌이 일본에서 유래됐다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는 저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순우리말이죠. 근데 이 온돌이라는 글자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서 여기 보면 온돌 이렇게 썼는데 그 번역을 하는 사람이 이게 만약 구들장이 아주 중요한 그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애초부터 구들장 중심으로 됐었다 그러면 온석 이렇게 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여러분들도 여기 오기 전에는 온돌 하면 그 따뜻한 돌을 온돌이라고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연구를 해보면 그거랑 글자가 일치가 안 돼요. 전혀 일치가 안 되는데도 사람들이 자꾸 온돌 하면 따뜻한 돌. 돌자가 그 돌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온석이라고 썼겠죠. 아니면 난석 이렇게 썼거나. 근데 그렇게 안 쓴 이유는 뭐냐? 구들장, 이 돌, 이 돌멩이, 석하고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돌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를 다루는 사람은 목수, 돌을 다루는 사람은 뭐예요? 석수, 구두를 다루는 사람은 구들쟁이인데 토수라고 합니다. 흙을 다루니까. 그래서 구들은 돌의 예술이 아니라 흙의 예술입니다. 그리고 흙은 우리 인체하고 가장 밀접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도 하죠. 흙이 뜨거울 때도 견딜만 하고 차가울 때도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이 흙이 불을 가두고 불을 숙성을 시킵니다. 흙은 불을 가둘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에요. 돌이 불을 가두는 것이 아니고 흙이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용광로를 돌로 만드나요? 흙으로 만들어요. 핵실험을 돌 속에서 콘크리트로 하나요? 지하 흙 속에서 한다고요. 왜냐하면 흙이란 놈은 조직이 없습니다. 흙은 입자로 따져요. 입자가 커지면 모래가 되고 더 입자가 커지면 자갈이 되고 더 커지면 돌이 되고 돌의 입자의 성능에 따라 화강석 무슨 현무암 여러 가지 돌이 됩니다. 다 부서지고 마지막 남은 입자가 흙이기 때문에 불에는 모든 게 타요. 나무도 타고 돌도 탄다고요. 탄다는 건 조직이 깨진다는 겁니다. 부서진다는 거예요. 근데 조직이 부서질 게 없는 게 흙이에요. 그래서 흙은 열을 받으면 세라믹화가 되면서 더 단단해져요. 그래서 구두를 만들 때 세멘트를 안 쓰는 결정적인 이유는 세멘트가 몸에도 안 좋기도 하지만 세멘트로 만들면 이게 돌멩이가 되나가지고 불을 먹으면 버글버글하면서 다 깨져버린다고요. 근데 흙으로 만들면 만들 때는 그냥 진흙 구덩이 같지만 점점 불을 맞아도 단단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들은 흙의 예술입니다. 그래서 온돌, 돌 이렇게 쓴 거죠. 온석, 난석 이렇게 쓰지 않고. 여러분은 이제 구두를 접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해설을 하더라도 온돌은 뜨뜻한 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온돌은 흙의 예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수라고 부르고 중국에서는 이 온돌이 없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온돌을 보고 그걸 구덩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장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구덩이 밑에 불을 넣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구당서에 보면. 그리고 그 이후에 물론 이제 중국의 구들이 형성이 돼서 당나라 이후에 만들어진 말이 캉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온돌보다 훨씬 나중에 이 캉이라는 말이 만들어집니다. 이 캉은 우리로 보면 높은 구들입니다. 높은 구들, 걸터 앉는 구들. 그래서 걸터 앉는 구들이 캉이고 입식형 구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서 생활하는 사람이 만든 구들이 캉. 그래서 용도 자체가 우리 구들은 접촉 난방을 위한 구들이고 중국 구들은 접촉 난방보다는 방 안을 뜨겁게 하기 위한 구들이고 그래서 용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 구들은 침대형 구들이고 우리는 바닥형 구들이고 혹자는 중국 구들은 우리 구들하고 비슷해서 일부만 한쪽 돼 있으니까 쪽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 구들과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구들은 좌식형 접촉 난방이고 중국 구들은 입식형 공기 난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쪽구들이란 말이 우리 전통 구들하고는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국 구들이기 때문에 캉이라는
용어가 확실한 용어고 우리는 구들이라는 용어가 확실하다.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높이가 낮으면 쪽구들 할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하는 높은 구들일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 구들하고 차별화된 중국의 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의 구들을 발견을 했을 때 이것이 중국의 구들이다 라고 얘기를 서양에서는 하고 중국 학자들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거는 중국의 구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된 쪽구들이긴 하지만 알래스카의 구들은 좌식형이다. 그 접촉형이기 때문에 중국의 쪽구들하고 맞지 않는다. 그건 입식형이고. 학자들은 이게 구들이 처음엔 조그매졌다가 나중에 점점 넓어져서 통구들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 구들이 넓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구들이 발전을 연구해 보면 연변 지역에서 옛날에는 넓은 구들이 쓰여지다가 점점 구들의 면적이 좁아지는 게 보통 방법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구들이 넓다는 것은 신발을 신고 다닐 면적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신발을 신고 다니고 싶어 하면 구들을 점점 좁히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족들도 이게 넓은 구들을 썼다가 한족 그 중국 애들은 이렇게 좁은 구들을 입식형 구들을 쓴다 그랬잖아요. 요거랑 딱 부딪히면 한족형 좁은 높은 구들로 바뀌어가요. 그것은 우리가 생활할 때 침대 의자를 쓰기 시작하면 바닥으로 못 내려가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생활을 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침대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침대 생활을 하던 사람이 다시 바닥으로 못 눕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게 좁은 바닥에서 점점 침대가 넓어지는 온돌이 됐다는 이론은 좌식 생활에서 입식이 되는 이론하고 배치되게 입식 생활을 하다가 좌식 생활을 한다. 이런 논리가 된다고요. 이것은 우리 온돌의 역사를 보면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용의 눈물은 조선시대죠. 고려태조 왕건은 고려시대. 뭐 주몽하면 고구려. 근데 주몽, 고려태조 왕건을 보면 신하하고 왕들이 어떻게 앉아있죠? 의자에 앉아있어요. 서 있어요. 그러다가 용의 눈물을 딱 등장을 하면 조선시대로 가면 어떻게 신하들이 다 앉죠. 서 있던 사람이 앉겠어요? 앉아 있던 사람이 서겠어요? 앉아 있던 사람이 서는 건 맞다고요. 우리 학자들이 조선시대에 온돌이 일반화됐고 좌식 생활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온돌은 고구려 때부터 생겨났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돌은 좌식 생활이에요. 그러면 초가집, 좌식 생활을 하는 초가집이 조선시대에 생겼고 고려나 삼국시대에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죠. 그러면 조선시대에 좌식이 시작됐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좌식 문화를, 온돌 문화를 스스로가 조선 이후로 좁혀버린 결과라고요. 근데 불행히도 이 초가집 온돌은 이게 남아있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금방 부서지고 자기 생명만큼 길지가 않아요. 근데 기와집 이 높은 형태로 된 것은 잘 지어서 오래 간다고요. 우리가 지속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안 부셔서서 오래 가는 것만이 아니라 부셔지더라도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 훨씬 더 지속 가능합니다. 아주 잘 만들어서 오래 가게 하면 오래 가는 것 같지만 부셔지면 쓰레기 돼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혼자 오래오래 살아서 내 역사를 이어가는 거는 힘들어도 내가 못하면 내 아들이, 아들이 못하면 손자가, 손자가 못하면 증손자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거라 이 말이에요.
서양은 자기 대 해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항상 보면 우리는 내가 못하면 다음 때, 못하면 다음 때.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튼튼하고 굉장하게 지어서 오래오래 남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에너지는 많이 들고 결국 부서지면 쓰레기가 많이 남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온돌은, 우리의 초가집은 금방 부셔지고 사그라지고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거라고요. 초가집이 조선시대에 생기지 않았다고요. 고려시대, 신라시대 그 전에도 있어 왔고 온돌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그게 많지가 않아요. 불행히도. 왜냐하면 부셔지면 새로 짓고 부셔지면 새로 짓고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 삼국시대, 고려시대에는 온돌이 거의 없다. 그래서 온돌 생활하지 않고 입식 생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초가집에서 어떻게 입식 생활을 해요? 그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려시대나 그때도 일부 입식 생활을 했겠지만, 왜냐하면 중국이 당시에는 입식 생활이니까 중국의 문명을 보면 이렇게 서서 활동하는 게 좀 괜찮아 보이니까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왕궁에서까지 좌식 생활을 했는데 이 좌식 생활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파넬 히팅은 이제 미국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만들었을 때 그 방바닥을 하는 시스템이라 이거죠. 근데 파넬 히팅하고 온돌하고 구조가 비슷한 것 같지만 파넬 히팅이라고 부르지 않고 온돌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 온돌은 파넬 히팅처럼 만들어도 접촉 난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접촉 난방. 그게 우리의 전통이기 때문에. 서양은 바닥이 온돌, 파넬 히팅이라고 불러도 되는 게 얘네들은 파넬 히팅을 해놓고도 신발을 신고 생활을 한다고요. 공기를 뜨겁게 하는 거죠. 공기를 뜨겁게 하는 거하고 바닥만 뜨겁게 해서 붙잡는 거. 그러니까 서양은 바닥의 파넬 히팅의 온도를 빨리 발산하는 게 좋은 파넬 히팅이고 우리 구들은 이 온도를 오래 붙잡고 있는 게 좋은 구들이에요. 이게 달라요. 출발선상이 다르다고요. 그러면 어떤 생활의 차이가 있느냐 하면 파넬 히팅을 하면 거실에서는 저게 맞아요. 왜냐하면 공기가 따뜻해져야 거실 생활이 편해지니까. 근데 침실에서는 달라집니다. 침실은 공기가 뜨거워도 바닥이 차가우면 쾌적하지 않거든요. 찬 냉골인데 뜨거워도 그럼 이불을 걷어 치워야 될 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침실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닥 온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센서를 다룰 때 우리가 바닥이 뜨거우면 불을 빼고 차가우면 불을 넣었잖아요. 그 바닥이 뜨겁다 차갑다 하는 것은 바닥 센서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공기가 뜨겁다 차갑다 하는 것은 공기 센서 시스템이라서 우리 온도 조절기가 집에 가면 어디 달려 있어요? 벽 쪽에 달려 있는 것은 공기 센서 시스템이라고요. 서양에서 들어와서 그래요. 그러면 그 센서가 어디 달려야 되겠어요? 바닥에 있어야죠. 지금 바닥에 있는 센서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바닥이 온도가 우리는 인체 온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온도만큼 있어야 따뜻하고 쾌적해. 근데 그렇게 따뜻하고 쾌적한 36도, 7도, 8도가 공기가 돼버리면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바닥은 차가우면 불은 떼야 돼. 불은 떼면 공기가 뜨거워서 숨을 못 쉬어. 그럼 창문을 열어야 돼요. 바닥은 뜨겁고 창문은 열고 그럼 에너지가 많이 손실되겠죠. 그러니까 바닥을 뜨겁게 하게 붙잡게 만들어 놓으면 공기가 차가워도 자는 데는 젖어지지 않으니까 더 좋아요. 우리가 비박을 할 때 이렇게 자도 공기만 깨끗하고 몸만 뜨뜻하면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에너지 절약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방 안에서 전체를 뜨겁게 하는 거하고 바닥만 뜨겁게 하는 거하고 에너지가 어느 게 더 많이 들겠어요? 전체를 뜨겁게 하는 게
실내외 기온차가 크면 에너지가 빨리 빠져나갑니다. 근데 실내가 춥다 그러면 에너지가 벽으로 도망가는 게 별로 없겠죠. 이건 조금 여담인데 대부분 아파트 사시잖아요. 아파트에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얘기했다고 그러면 안 되고. 그 말까지는. 추운 겨울날 아침에 출근할 때 모든 문을 열고 출근을 하십시오. 아파트는 세대 간벽이나 층 간에 단열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문을 다 열고 출근을 하면 위, 아래, 옆, 양쪽 집에서 계속 추워요. 불을 계속 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단열이 안 된 대로 계속 빠져나가니까 추울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열심히 아랫집, 양쪽, 옆집, 위에 집에서 뗄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한 대가 나타났으니까. 원래 한 대가 없었는데 문을 다 열고 가면 이게 한 대가 돼버렸잖아요. 열심히 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추워. 왜냐하면 열이 빡 빠져나가니까. 집에 들어와서 문 닫고 그냥 주무시면 계속 열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를 뜨겁게 하는 것은 그만큼 부담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바닥만 뜨겁게 한 것은 상당한 지혜입니다. 그 지구 환경을 보존하면서 적은 에너지로 여러 식구가 겨울을 나는 기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은 바로 상생의 기술이고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자는 지구,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요. 더운데 춥게 만들어서 살겠다. 추운데 덥게 만들어서 살겠다라는 태도하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겠다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생관을 바꿉니다. 그게 세계 역사를 바꾸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한민족의 브랜드 가치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창조적이고 노력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고요. 배려하는 삶, 자연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우리 온돌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온돌의 용어를 설명하면서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온돌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온돌은 뜨거운 돌이다. 이렇게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서도 안 되고. 온돌, 구들 하면 구운 돌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손진태 선생님이 처음 얘기를 했어요. 온돌 예찬이란 글에서. 손진태 선생은 우리 민족학의 거두입니다. 서울대학교 민족학을 만들고 우리 민족의 민족사를 처음 만든 사람이고, 온돌은 우리 민족의 모태요 자궁이다. 민족학을 하면 온돌이 모든 게 집중되니까. 근데 이분은 민족학자였지 구두를 연구하는 학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구두리 돌의 예술인지 흙의 예술인지를 구별을 못하니까 그냥 구운 돌로 하자 해서 하고 말았어요. 저는 그래서 구운 돌은 지금 제 얘기를 들어보면 안 맞잖아요. 차라리 구운 들에 더 가깝다. 구운 들. 이 바닥이 흙이니까. 들판이지만 구워져 있는 들이다. 물론 구운 들인지 구운 돌인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 구들이라는 것이 구운 들에서 더 가깝고, 또는 이렇게 구리에서 불이 들어가니까 구들 이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구운 돌은 이런 원리를 생각할 때 훨씬 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어원을 찾아가면 훨씬 더 재미있고 의미를 더 갖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구들은 구운 돌이야, 온돌은 따뜻한 돌이야 얘기하고 만다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 의미를 알았으니까. 의미를 추적하면 구들은 흙의 예술이고, 그리고 돌이 아니라 따뜻한 흙이 우리 몸을 감싸고 우리가 돌로 가지 않고 흙으로 갑니다. 집은 흙으로 만듭니다.
중국에서는 그 구들이란 말이 없고 온돌이란 말도 없고 아까 캉이란 말이 있다 그랬죠. 여기 캉. 근데 캉이란 말은 옛날 거고 지금의 이런 온수 온돌이나 아파트 온돌은 또 캉이라고 안 그리고 띠누안이라고 그럽니다. 띠르 띠누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거하고 우리 거를 지금 거를 나눠놨어요. 왜 이렇게 나누게 됐냐 하면 중국의 그 한족들은 원래 캉은 북방 민족의 거라고 해요. 북방 민족이라 하면 우리 이제 고구려 일대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캉을 쓰다가 지금은 이 띠노안 띠로는 남방 민족이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띠노안 띠로나 이 캉이나 우리는 보면 전체가 구들이고 온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거는 구들이고 지금 거는 온돌 이게 아니고 옛날에는 옛날 구들이고 지금은 지금 구들이고 옛날도 온돌이고 지금은 온돌. 온돌인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에서 물로 하는 온돌, 뭐 전기로 하는 온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제 온돌 학회가 구어지 원투 쉐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국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원투가 뭐냐? 그 구어지 캉쉐후이 하면 알아들어요. 국제 그러니까 캉이 구들이니까. 근데 저는 캉 학회라는 말을 안 하겠다. 왜냐하면 캉 하면 이게 사라져요. 이게 띠노안 띠로가 사라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현대 온돌이 안 들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이 한국에서도 국제 온돌 학회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구두를 만드는 전통하는 사람들은 왜 온돌 학회냐? 구두 학회로 해야지. 그럼 구두 학회를 고집하면 이 온돌이 잘 알려져 있고 온돌도 순 우리말인데 이 알려진 그거를 다 버리게 돼요 또. 그래서 이 둘은 다 좋은 단어고 우리가 잘 써야 되는 단어일 뿐입니다. 지금 사전에 보면 이 온돌이나 구들 하면 온돌도 다 불을 떼는 걸로만 나와 있고 이렇게 물이나 전기로 하는 건 온돌로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꿔야 되는 거죠. 아까도 호텔방에 가면 온돌방, 침대방 하듯이 지금 문화재청에서 온돌 그 기능자, 문화재 수리 기능자를 할 때도 이걸 구들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 구들로 바꾸는 순간에 현대적으로 발전된 가치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단어를 왜 두 가지를 다 잘 쓰고 있는데 바꿔요. 두 가지를 다 써야지. 그래서 전통 온돌 중에서 불로 떼는 구들은 한 종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들은 구들대로 활용도 하고 발전을 시켜야죠. 사실 제가 요즘에 아주 바빠졌는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하지도 않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박근혜 대통령 덕택에 후반기 역점 사업으로 창조 경제를 해야 되는데 온돌을 이용을 하라고 딱 선언을 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정부 각 부처에서 온돌 이거 창조 경제로 세계 시장에 내놓으는데 해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있어야죠. 온돌 박물관 없고 온돌 전시장 없다 그랬잖아요. 온돌 체험장, 온돌 뭐 역사관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떡볶이 연구소는 있어요. 근데 온돌 연구소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온돌 학회는 이게 영어로도 나오고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책도 거의 제가 쓴 책이 주로고 저한테 배운 사람들이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요새는 제가 그 10년 전에는 15년 전 이제 온돌 학회를 만들 때는 찾아다니고 빠꾸맞고 왔는데 요새는 그럼 네가 와라. 그래서 진천에 딱 있으면 이제 거기까지 다 내려옵니다. 사실 오전에도 만났어요. 그래서 자료 달라. 그럼 자료는 뭐 그냥 거저 쉽게 되는 자료. 이 설명을 하려면 얼마나 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는 구들은 그거밖에 없어. 그 온돌밖에 없어. 따뜻한 돌, 따뜻한 온돌, 구운 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 배경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한 책자나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기술자들이 많아져야 이제 비로소
세계 시장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나가라 그러니까 뭐 당장 제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건 제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제품은 그 회사나 기업에서 할 문제지, 이 우리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그 연구하고 제품을 만드는 거랑 거리가 아주 멀지요. 그 온돌이 구들 고래가 있는 거가 시초가 아니라고요. 구들 고래가 생기기 전에 이미 이런 형태로 사용을 했어요. 돌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흙을 덮어서 사용을 했는데, 불행히도 이 북쪽의 학자들은 이게 온돌의 시초라고 그러고, 남쪽의 학자들은 온돌을 연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건 그냥 로다, 이렇게 로. 불을 떼서 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사용을 했다. 근데 고기 구워 먹고 사용하기에는 저게 너무 커. 저게 보통 1.5m에서 1.8m 된다고요. 생각을 해요. 고기를 얼마나 많이, 그 집은 조그만데 그렇게 넓게 해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겠어. 근데 그림은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사람이 잤다. 제가 사람이 자는 걸로 그림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돌이다. 북한의 학자들은 이 정통성이 있어서 훨씬 더 이런 온돌의 주체성이 세요. 그래서 그런 점은 저도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남쪽 책은 역사 이런 그 주체성을 찾기가 어려운데, 북은 사실 너무 그 세서 뭐 당군능이나 뭐 이런 거 없는 것도 막 사정없이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있는 것도 이거를 자꾸 이제 뽀개게 되니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호스라는 단어나 이 벤츠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은 알래스카 학자들이 온돌이라는 것을 모를 때 쓴 단어들입니다. 우리 전통 그 구들의 모습이죠. 사실은 연변 지역에 제가 93년, 94년, 95년 갔을 때는 아파트에도 이렇게 불을 뗐어요. 아파트가 94년, 95년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한족들, 중국인들이 사는 아파트는 층고가 좀 낮고 우리는 높아요. 왜냐하면 구두를 떼야 되니까 이만큼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 이렇게 석탄을 떼서, 또 나무도 떼서, 북에서는 아니, 이건 연변의 그림입니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불을 딱 떼서 여기는 밥하고 국 끓이고, 여기는 뭐 떡이나 이런 거 만들고, 이렇게 불 하나로 싹 세계를 조절하는 거죠. 부뚜막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죠. 사실 이 부뚜막도 우리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에서 부뚜막이 있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부뚜막이 사실은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은 부뚜막이 있어야 그릇을 내리고 올리고 요리하기 아주 편하다고요. 전에는 서양에도 부뚜막이 없고 손만 있다고, 손만 이렇게 걸어가지고 불 때는 거죠. 지금 중국집에 보면 이렇게 걸려있고 뭐 하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주변이 없으니까 아주 힘들어서 이 부뚜막을 보고 독일 사람들이 싱크대를 개발합니다. 이게 싱크대하고 같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이게 아주 편리한 구조죠. 그래서 우리 옛 어머니들은 불 하나 떼가지고 밥 반찬하고 국을 한꺼번에 쫙 이렇게 해치운 거죠. 우리 가스레인지로 따지면 구멍 3개, 4개짜리가 딱 돼 있어가지고. 서양은 불 하나에 밥 하나, 이게 다 하나씩이에요. 우리 부뚜막이 그렇게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국에 가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일반인들이죠, 봉사하면서 이제 놓은 구들 모습입니다. 그 서양은 비접촉 공기 난방이고 우리는 접촉 바닥 난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은 벽난로를 발달을 시켜서 선불을 사용했고, 우리는 구두를 발달시켜서 누운 불을 사용했습니다. 서양은 선불을 사용해서 불 옆을 이용을 했고, 우리는 누운 불을 사용해서 불 위를 사용했어요. 불을 깔고 앉는 민족이라는 거죠. 불을 깔고 앉아서 호령하는 민족. 서양 사람도 이 생각을 못해요. 제가 있는 북경공업대학도 기숙사에 보면 학생들이
겨울이 되면 추워지잖아요. 그럼 난방이 들어와야 따뜻합니다. 이 중국은 아직 사회주의 국가라서 11월 13일 돼야 난방이 들어오거든요. 그 전에는 이 공공 난방, 꿍난을 안 보내주니까 이게 개별 난방이 없으니까 아주 춥죠. 그러니까 난방 들어오기 직전 그게 제일 추워요. 그리고 보면은 난방이 이제 2월 되면 끊어지니까 끊어진 직후가 가장 춥다고요. 추울 때 학생들이 정말 덜덜 떨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방에 가면 누워 있어. 뭐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느냐 보면 우리 학생들은 비장의 무기인 전기장판이 다 하나씩 있어서 집에서 다 붙여주잖아요. 해외 나가면 다 가져가요. 매트 시장이 크다고요. 이거 깔고 안에 누워 있어요. 이거 서양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바닥에 전기 코일을 깔아서 오븐식으로 해서 살을 이게 지진다. 그래서 설명해봐요. 식인종도 아니고 살을 태워 지져.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접촉 난방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 공기 난방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제 세계 표준을 만들 때 이 난방 온도가 공기 난방으로 하게 되면 맥시멈이 30도로 멈춥니다. 30도 이상 하면 답답하니까. 그리고 화재 위험도 있다 그래서 30도로 멈춰버리는데 그래서 온도가 30도로 못 올라가게 통제해 버린다고요. 그럼 우리는 추워요. 우리는 바닥이 뜨끈뜨끈해야 시원하니까. 우리는 그걸 시원하다고 이제 표현을 하죠. 뜨끈뜨끈한. 그러니까 거의 40도를 육박해야 되니까 우리가 온도를 종주국으로서 바닥 접촉 난방을 주장하지 않으면 서양 사람들은 껍데기만 가져가 가지고 바닥 난방을 깨끗하고 좋으니까 공기 난방으로 바꿔버린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 난방의 온도나 기준이 접촉 기준이 아니라 공기 기준이 돼서 30도를 못 올라가는 보일러가 되고 그게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고 접촉 바닥 난방이라고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게 구두를 학교 모습입니다. 이 직접 이렇게 구두를 놓고 구두를 아름답게. 이 흙은 산 황토를 그냥 사용하는 거고 이 황토하면 이게 뭐 좋은 황토가 따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산에 있는 황토는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이게 오랜 기간 이 황사가 축적이 돼가지고 특히 제가 있는 진천 지역은 황토 깊이가 제일 깊습니다. 전국에서 산 속에 그 분지에 쌓여 있어서 그래서 이 산 황토를 그대로 퍼다가 이제 덮어서 숙성을 1년 정도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걸 푸대에 담으면 이제 8,0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 구태여 푸대에 담아서 쓰지 않아도 됩니다. 토목공사 하는 거 있을 때 산 막 퍼내잖아요. 그때 장비하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한 도차 좀 실어다오 하면 보통 한 5만 원 정도면 실어줍니다. 한 차에. 보통 빠져나갈 때 1, 2만 원에 빠져나가니까 좋은 거 골라가지고 달라 그래도 5만 원이면 온다고요. 근데 그런 황토를 한 차 살려면 50만 원 달라 그럽니다. 실제는. 왜냐하면 많이 필요할 때 지붕 공사를 하거나 벽을 쓰거나 할 때 혹시 황토방을 지신다 그러면 그런 황토를 퍼낼 때 장비하는 하는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한 차나 두 차 받아서 덮어만 놓으면 됩니다. 이게 비 맞고 햇볕 들어가면 이 식물이 자라서 안 되고 덮어 놓으면 미생물들이 거기서 다 움직여서 아주 고슬고슬해지고 찰져집니다. 그럼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적으로 벽난로 구두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한 모습이고, 우리의 이 온돌 문화가 그러니까 주거 생활 그리고 좌식 생활 그리고 이 식생활에도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아까 그 고운 음식 아주 여러 날 이렇게 지져서 우리가 탕 문화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온돌 문화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은 이런 친환경적이고 우리 인체에
잘 적응되는 음식이 많아지게 된 이유가 그 재료들이 다 숙성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찌개로 이렇게 탕 문화 요리로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주를 띄운다든지 하는 것도 다 구들의 원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그 국가에서 한 스타일, 이 한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세계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글도 세계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발명한 최고의 세계다 그러면 아까 이 말씀드렸지 한글, 금속활자, 온돌 요 세 가지입니다. 근데 온돌이 가장 저평가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평가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발 주자가 되겠습니다. 한식. 사실 이 한식은 제가 좋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식생활이라는 건 지역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고유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무형문화유산 등재될 때 이 식사 부분은 거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리 식사가 되기 시작하면 모든 나라들이 자기 음식 다 하자 그러면 이거 뭐 의미도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김치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됐다 이렇게 홍보를 하지만 사실은 김치가 된 것이 아니라 김장 문화가 된 겁니다. 김장 문화.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의 김장 문화는 모든 집에서 김장을 담그고, 그리고 이 아파트가 돼도 아파트에 모여서 다락 큰 거 갖다 아파트 바닥에 막 펼치고 막 담그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는 좀 특별하거든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이런 뭐 시나 지자체에서 보면 김장 담그기 행사에서 뭐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뭐 담그고, 또 딸이나 며느리는 못하면 또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다 담궈서 나눠주고, 이런 문화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장 문화를 등록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한복도 아까 얘기했지만 다목적이고 품이 넓고 이렇게 사용하기 편하게. 물론 한복도 지금 현대화하고 지금 편리하게 만들어야죠, 당연히. 저도 이제 한복을 많이 입는데 한복 만드는 사람을 보면 답답해. 왜냐하면 편리하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맛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맛이 있게 편리하게 만들어야지, 당연히. 왜 옛날 스타일로 만들어야 맛이 있고 현대 스타일로 맛있게 편리하게 못 만드냐, 이게. 전통하는 사람이 머리를 안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복제품만 만들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한복을 옛날에는 최고로 좋았잖아요. 한복이 됐든 한옥이 됐든 그 당시에 최고의 물건이라고요. 지금 최고의 물건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자크가 조선시대에도 일반화됐었다면 한복 만드는 사람이 당연히 자크를 썼겠죠. 없으니까 안 쓴 거지. 근데 자크를 달아달라 그러면 그럼 맛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맛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맛이 있게 만들어야지. 왜냐하면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옛날처럼 화장실에 해가지고 그 경쟁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편해도 참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불편하면 끊어지는 게 전통이라고요. 익숙하고 편해야 이어가는 거죠. 그럼 무슨 부대 의상이나 무슨 뭐 특별 행사할 때 불편해도 참고 있을 추억을 회상할 뿐이지 이어가지는 못한다고요. 이어가려면 자크도 달고 또 무슨 뭐 여기도 헐렁헐렁하면 바람이 다 새가지고 옛날처럼 손 넣고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데님은 옛날에 그 추우니까 바람 못 들어오게 하려고 했는데 데님을 잘 못 만들으니까 그 신고 입을 게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구들방에서 방에서 들락날락거리고 고무신 신고 다니고 이럴 때는 그게 충분히 가능했어요. 지금은 휙 입고 휙 벗어야 되는데 그거 불편해도 참고 하라 그러니까 그거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 옷은 못 입게 되고 말고. 또 왜 이렇게 비싸?
더 비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물론 적으니까 비싸긴 하지만 가장 싸고 편리해야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복이 보급 안 된 거는 한복 전문가들 전통하는 사람 탓이고, 한옥이 보급 안 된 것은 한옥 그 전문가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온돌도 같습니다. 온돌이 사라지는 이유는 온돌을 계속 개발하고 이걸 현대에 맞게 활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전통의 정신을 이어오면서 형식은 바꿔줘야 되죠. 한지, 요새는 한지로 옷도 만듭니다. 뭐 한국은합,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어가야 할 덕목들입니다. 요 온돌이 바로 입식형 중국의 온돌입니다. 딱 보면 신발을 신고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전통 온돌이 불을 떼서 분원기를 넘어서 바람막이 부분을 와서 고래개자리, 굴뚝개자리로 해서 이제 가는 이 온돌이 이 위에가 이제 이 온수 온돌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요새는 그 구들의 온수 온돌을 같이 시공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시골에 보면. 그래서 불도 떼고 온수 온돌도 하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럼 이걸 해주면 되는데 전통하는 사람들은 전통 온돌에 온수를 깔면 되겠느냐? 안 해줘. 안 해주면 못 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해달라면 해줘야죠. 대신에 온수 온돌을 깔면 타서 이게 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처음에 온수 온돌을 까서 물이 돌아가니까는 괜찮다 그랬는데 몇 번 했는데 몇 번을 태워가지고 이게 해먹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 스테인리스 주름관이 있거든요. 온수 온돌 전용관은 아닌데 주름으로 된 스테인리스 관이 있습니다. 그 한 막기 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이면 충분히 방을 할 수 있어서 이번에도 그 경남에 놀 때 그 스테인리스 주름관을 설치를 하고 구들 설치하고, 왜냐면 불을 항상 뗄 수 없거든요. 요새는 현대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불이 안 뗄 때는 또 이렇게 온수 온돌로 해야 되니까. 이게 전통 구들의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는 약간 걸터앉는 구들인데, 요런 구들을 하다가 조선족들도 저런 구들로 다 바꿉니다. 왜냐하면 신을 신고 활동하기가 편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들이 이제 언제부터 생겼느냐라는 의문이 있는데 사실 언제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죠. 아주 오랜 옛날, 아까 제가 5,000년에서 10,000년 전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용어상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이 드러눕다라는 표현하고 일어나다. 눕다 하면 대체 왜 드러누워? 들어가면 누워야 되니까. 머리가 다니까. 그러니까 좌식 생활을 옛날부터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일어나다, 일어서다라고 해야 되는데 왜 일어나다? 일어나면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언어에 있어서도 일찍부터 우리가 생활을 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들의 모습이고 부뚜막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 구들 만드는 모습이고, 지금 칠불사 앗자방을 보수할 때 사진입니다. 이거 제가 직접 들어가서 그 앗자방이 워낙 전설의 방이니까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도 하고 그런데, 실제 신라 담공선사가 이것을 만들었을 때는 한 번 불을 때면 석 달 열흘간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일간 온기를 지속한다는 건 상당히 그 대단한 일이라서 저도 처음에 연구를 할 때는 이 과장이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열이라는 놈이 100일을 가느냐. 근데 제가 중국의 온도를 연구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한 달 정도 가는 온돌이 있어요. 그 온돌은 그 함실 자체가 이 쌀겨 이런 것을 많이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들어서 공기 구멍을 작게 조절해서 그게 오래오래 한 달간 타게 해서 하는 수법인데, 우리 앗자방도 장정 5명이 등짐을 지고 이
함실 불 때는 대로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한 300~400kg의 장작을 한 번에 집어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한 번에 확 태우면 다 탄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오래오래 타야 되는데 그러려면 구들의 원리 중에서 불을 타게 하는 것은 열하고 그다음에 타는 재료하고 그 산소입니다. 불의 3요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열기 보통 열기 그 연소 온도 이렇게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연소 온도가 필요하고 탈 재료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산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불을 끌 때 이 셋 중에 하나를 없애는 게 불을 끄는 겁니다. 불이 나면 물을 확 뿌리는 것은 그 발화 온도를 낮추는 거고 이렇게 불이 났을 때 자동차나 이런 데 물 뿌리면 안 꺼지잖아요. 왜냐하면 기름이 물에 뜨니까. 그러면 이제 소화기, 포말 소화기로 확 덮는 거는 산소를 차단하는 겁니다. 산불이 막 났을 때는 나무를 옆에를 막 베가지고 미리 없애버리는 거는 이제 탈 재료를 없애는 거고. 근데 이 아짜방처럼 한 달, 석 달 열흘을 가게 하려면 결국 장작을 쟁여놓고 산소를 조정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타게 만들면 되는 거죠. 우리의 숯가마 원리를 동원하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번에 이 하동군에서 이 해체 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이 없기 때문에 이걸 구들 놓는 사람한테 공모를 해서 한번 이 석 달 열흘 가는 구들을 도면을 그려봐라. 이렇게 해서 그려지면 그걸 실험을 해서 가장 우수한 것을 채택해서 이제 복원할 작정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구들인데 석 달 열흘간 동안거 기간에 이게 정진수도하기 위해서 절의 스님들이 만들었는데 이게 구들의 한 종류로서 상징적이고 기념비적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외국 사람 깜짝 놀라겠죠. 한번 불을 떼서 석 달 열흘간 우리는 난방을 했다. 이게 한국 온돌의 정수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의 강의를 들었으니까 제가 온돌 전도사인데 온돌 전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05년부터 그 층간 소음이 규제가 돼가지고 층간 소음을 해결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를 20cm 이상으로 이제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죠. 근데 콘크리트를 20cm 이상 타설하는 것은 상당히 낭비가 심합니다. 그래도 이 소음은 물론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뜬바닥 온돌 시스템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뜬바닥 온돌 시스템이 바로 우리의 구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개발되고 있는데 아직 단가가 잘 안 맞아서 현실화는 안 되는데 요새 계속 시끄럽다고 위층에서 내려와서 칼로 찌르는 사람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 문제가 이제 대두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전통 구들에서 바닥에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현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온돌을 하면 사실은 현대 온돌에서는 가장 비싼 부분이 보일러도 아니고 이 바닥 이 온수 파이프도 아니에요. 가장 비싼 부분이 그 장판 부분입니다. 온돌 마루가 될 거예요. 온돌 마루는 이 독일산이나 일본산이 평당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갑니다. 단풍나무 플로링 좋은 거는 그 정도 된다고요. 근데 우리 전통하는 사람들이 마루는 여름 거고 온돌은 겨울 거라서 마루를 온돌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온돌 따뜻하고 이게 쾌적하고 좋으니까 이거 마루는 나무고 좋으니까 마루를 온돌로 하자. 그래서 개발을 많이 해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화 마루가 이제 이런 온돌이 좀 개발이 돼 있는데 서양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니까 가격을 비싸게 못 받고
중국이 이제 강화마루라고 이제 나무 비슷한 걸로 만드는 온돌 마루가 있는데 그 품질이 뭐 괜찮아요. 근데 건강 성능은 별로겠죠. 아마 플라스틱 계열이니까. 그 저가는 중국산이 점령을 하고 고가는 일본하고 독일이 점령해서 우리는 가장 비싼 이 마루 시장에서 밀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많이 쓰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근데 그 마루가 사실 보일러는 한 대 50만 원밖에 안 돼요. 마루는 이거 30평 깔면 30만 원만 해도 1000만 원에 육박한다고요. 이 온수 온돌 까는 거는 평당 2만 원밖에 안 됩니다. 실제 돈을 많이 벌어가는 온돌에서의 이 마루 시장은 서양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빨리 가져가야 할 제목들입니다. 예, 이렇게 쭉. 온돌이 결국은 계속 변화하고 발전을 해가야 되는데 아파트에서는 심야 전기를 이용하거나 또는 물을 이용하거나 다른 방법들이 계속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골에서의 농촌형은 이제 한쪽에 구들방을 해서 이런 쓰레기 소각장을 겸용할 수도 있고 또 일부 지금 나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나무를 떼서 겸용으로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연구돼야 할 과제입니다. 물론 교육을 또 해야 되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펼쳐서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온돌은 우리가 옛날부터 갖고 온 우리 거라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세계 사람들이 몰라서 못한 거지 알면은 다 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거면서도 글로벌한 것이 바로 온돌이다. 그렇지만 이것을 글로벌화하기 위해서는 전통의 그 장점을 살린 현대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형태의 온돌이 계속 개발되고 발전돼야 된다. 그리고 온돌의 핵심은 단순히 건축 자재가 아니라 이것은 그 건강을 위한 중요한 기구다. 그래서 의사들이 연구했잖아요. 지금 임산부가 이 그 산후조리를 하는 것도 온돌에서 할 때 훨씬 효과가 크다 이렇게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온돌은 건강 건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돌 문화 자체가 우리의 그 예절이라든지 상생하는 그 문화라든지 이 모든 곳에서 온돌이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에 탁월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보존, 발굴, 전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